자, 수익 방식은 또 개념이 또 우선 자주 출제가 되는 내용이죠. 자, 우선은 수익환원법은 이 수익성이죠. 부동산을 이용함으로써 어느 정도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느냐, 이 수익성의 원리를 근거로 하죠. 자, 이 수익성의 원리를 근거로 해서 나타나는 게 바로 수익환원법입니다. 대상 물건의 가액을 구하는 수익환원법이고, 대상 물건의 임대를 구하는 뭐죠? 수익분석법인데, 자, 수익환원법에서 구한 대상 물건의 가액을 뭐라고 하죠? 수익가액이죠. 자, 수익가액은 이렇게 지금 여러분 교재에 이 두 가지 수식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자, 수익분석법에서 구한 우리가 수익임대료 28회 시험에는 요 네모 안에 또 들어갈 말 무엇입니까? 출제했죠. 수익임대료를 때는 수익분석법. 29회는 또 수익환원법, 26회, 29회 수익환원법 개념이 또 출제를 했습니다. 자, 수익환원법은 대상 물건으로부터 장래에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뭐죠? 순수익. 순수익은 순영업소득이죠.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순수익이나, 이나는 또는이죠. 순수익이나 미래의 현금 흐름을 뭐다?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환원은 뭘로 환원? 환원이율. 자, 환원은 환원 이율로 환원하고, 할인은 뭘로? 할인율로 할인하죠. 그래서 환원이율로 환원하거나 할인율로 할인하여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을 수익환원법. 계산 문제는 오른쪽 안 내고요. 계산 문제는 뭘로? 왼쪽에서 출제. 계산 문제는 요 왼쪽에서 출제. 자, 계산 문제. 13회 시험, 15회 추가 시험, 그리고 24회 시험, 28회 시험에 계산 문제를 출제했습니다. 요거는 계산 문제로 출제를 하죠. 뭐를 알면 돼요? 순수익과 환원이율을 알면 가격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수익환원법을 우리가 구성하는 3대 요소가 바로 뭐다? 순수익, 그리고 환원이율, 수익가액을 구하는 환원 방법, 세 가지가 수익환원법을 구성하는 3대 요소인데, 그 중에서 순수익은 뭐다? 순수익은 순영업소득인데, 항상 우리는 계산할 때는 뭘로 계산한다? 연간 단위로 구한다. 월이 아니라 항상. 여러분, 산정이란 건 뭐죠? 구한다. 연간 단위로 산정, 구한다. 자, 순수익은 개념이 뭐죠? 순수익의 개념을 보면은 이 대상부동산 하면 앞에 꼭 평가를 붙이면 돼.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 부동산을 대상부동산인데, 이 대상부동산으로 귀속되는, 대상부동산에 귀속되는 적정한 수익을 순수익이죠. 그래서 순수익은 대상 부동산으로부터 장래에 기대되는 총수익에서 뭐를? 총 비용을 뺀 나머지가 순수익. 자, 여러분, 요것보다는 최근에 뭘 출제한다? 요걸 출제하죠. 가는 총소득에서 뭐를 빼죠? 공실. 투자이론에서 배운 거, 공실 및 불량부채에 따르는 대손 충당금을 공제하고, 영업 외에 발생하는 수입인 기타 소득을 더해주면 뭐가 나온다? 유효 총소득이라고. 여기다가 부동산을 운영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 영업 경비를 공제해주면 뭐가 나온다? 순 영업소득. 이 순 영업소득을 뭐라고 하냐면 순수익. 요걸 구하는 문제를, 요걸 이용해서 구해서 여기 들어가죠? 들어가서 나눠서 구하는 거. 요걸 제일 많이 출제합니다. 계속 요즘 3년 연속 출제가 그거죠. 자, 5번 문제 봅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빌딩의 가치를 추정하시오. 자, 평가 대상 부동산의 시장 임대료가 월 얼마다? 1억 원. 월이니까 얼마? 자, 1억 원인데, 1억 원인데 여기 월이거든요. 그러면 12개월을 곱해줘야 뭐가 나온다? 우리는 1년이잖아요. 그럼 얼마? 12억 원. 자, 공실 및 불량 부채는 이 가능 총소득이 몇 프로? 5%. 5% 얼마죠? 6천만 원. 6천만 원을 빼주고, 자, 운영 수입은 기타 소득이죠. 자판기 수입, 주차료에 있어서의 수입, 요건데, 얼마? 1,000만 원. 1,000만 원인데 얼마? 월. 월로 주었으니까 또 몇 개월? 또 12개월 곱해주면 얼마? 1억 2천만 원이 나오죠. 자, 그러면 더해주면은 유효 총소득은 12억 6천만 원이고, 자, 영업경비는 유효 총소득 12억 6천만 원 몇 프로? 40%. 0.4. 0.4를 곱해줬더니 얼마? 5억 5억 400만 원. 5억 400만 원을 빼주면은 순영업소득은 얼마 나온다? 순영업은 7억 5,600만 원. 여기서 요걸 빼니까. 그러면은 수익 가액은 얼마? 자, 수익 가액 P는 얼마 나온다? P는 7억 5,600만 원인데 환원이율, 분모 환원이율 몇 프로? 20%, 0.2. 분모 분자의 소수점을 없애주기 위해서 10을 곱해주면 2분의 얼마? 75억 6천만 원. 75억 6천만 원을 2로 나눠주니까 얼마? 어떻게 그래요? 5억 8천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얼마? 37억 8천만 원. 2번 정답이 되겠다. 자, 이런 유형의 문제를 출제를 많이 해요. 항상 요걸 가지고 순수익 구하는 거, 요거 투자이론에서 배우셨죠? 꼭 기억을 하고 다니셔야 돼요. 요즘 요걸 이용한 문제를 계속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 379페이지에 환원 이율. 자, 수익 환원법을 구성하는 두 번째 요소. 환원 이율은 대상 물건으로부터 장래에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 순수익을 통해서 뭐를? 부동산 가액을 구하기 위한 이율의 개념. 부동산 가액 10억인데 순수익 1억이다. 10억에 1억이면 몇 프로? 10%. 그래서 부동산에 뭐를 나타낸다? 수익성을 나타낸다. 이 환원 이율은 부동산의 수익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뭐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 지표로서의 역할을 해. 부동산의 수익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 지표로서의 역할을 담당한다. 자, 환원 이율의 개념이거든요. 자, 환원 이율은 그래서 우리는 환원 이율의 구조를 보면은 환원 이율은 투자한 자본으로부터 미래에 기대되는 수익인
이 자본에 대한 뭐다? 수익률에다가 또 미래에 또 부동산 사용에 따르는 감가상각분을 회수를 하겠죠. 그래서 자본 뭐를 회수율을 더한 개념입니다. 미래의 부동산 사용에 따른 감가상각분에 대한 자본을 회수해야 되는 회수율인데, 이 자본 수익률은 미래에 예상되는 자본 수익을 현재의 가치로 할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본 수익률은 무슨 개념? 할인율의 개념이고, 또 자본 회수는 미래의 부동산 사용에 따르는 감가상각분에 대해서 투자한 자본을 회수하니까 이것은 뭐죠? 감가상각률의 개념. 이렇게 구조가 이루어졌다. 자, 그래서 이 환원이율은 거기에 밑에 379페이지 예제 문제 위에 보시면은 이제 대상 물건의 내용연수 전체 기간 동안에 뭐를 전제로 했다? 최고, 최선의 이용, 최유효 이용을 전제로 한 장기적인 활동에 대한 이유고, 투자에 대한 일종의 무슨 개념? 수익률. 부동산의 수익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수익률의 개념이 되겠다. 수익률의 개념. 그리고 380페이지에 보시면 환원율의 구조가 나와 있고, 자, 밑에 환원율의 성격, 밑에서 7번째 보시면은, 자, 환원율은 부동산의 수익성을 나타내는 수익률의 일종인데, 이 사전 수익률이며 기대 수익률이죠. 그래서 물건의 종류, 품질과 등급을 품등, 그리고 지역, 시대별로 환원율은 달라진다. 똑같은 게 아니다. 동일한 것이 아니라 달라진다. 그래서 환원율의 종류를 보면은, 한 개의 물건에 대해서 적용하는 뭐가 있다? 개별 환원이율. 예를 들면 토지 환원율, 건물 환원이율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토지, 건물 이렇게 2개 이상의 물건에 대해서 적용되는 종합 환원이율의 개념이 있고, 또 감가상각률, 이 감가상각률 포함 여부에 따라서 상각전 환원이율, 상각 후 환원이율의 개념이 있고, 또 소득세나 법인세, 이 세 공제 포함 여부에 따라서 세 공제 전 환원이율, 세 공제 후 환원이율의 개념, 세 가지 종류가 지금 여기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환원이율은 원래 여러분 요걸 이용을 해서 요걸 구한, 시험 문제는요, 요걸 계산 문제 내든지 아니면 원래는 환원이율이 중요해요. 환원이율이 중요한데, 환원이율, 요 시험에 여기 또 많이 나오죠. 환원이율을 또 뭐다? 구하는 방법. 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죠? 시장, 추출. 추출은 뭐 한다? 그럼 추출이란 말을 알죠? 뽑아내는 거. 시장 접근법 또는 시장 비교 방식이라고 하는데, 자, 여러분이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 부동산, 이 대상 부동산과 유사한 가장 최근의 거래 사례를 수집을 해요. 수집해서 그 거래 사례로부터 직접의 동그라미, 직접 환원이율을 추출, 뽑아내는 방법을, 구하는 방법을 우리는 시장 추출법. 장점은 뭐예요? 중간에 보면 장점은요, 시장에서 사례를 수집하잖아요. 시장성에 근거하기 때문에 실증적이고, 예? 또 뭐가 돼? 객관성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설득력이 높아요. 현실성이 있고. 단점은 뭐냐? 그 사례는 과거잖아요. 그래서 과거의 거래 사례 가액과 순수익에 기초로 하기 때문에 사후적 개념이다. 환원, 이게 뭐 장래 산출할 것을 기대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미래의 환원 이유를 나타내는 사전적 개념과는 배치된다. 사전적 개념이기 때문에 배치된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중간에 있습니다. 자, 조성법. 자, 두 번째는 조성법. 요소 구성법이죠. 자, 환원 이유는 순수 이율에 뭐를 대줬다? 위험률. 순수 이율에 위험률을 가산한 율로 한다. 이때 순수 이율은 우리 투자 이론에서 배우셨다. 무위험 자산의 수익률. 무위험률. 예를 들면 뭐가 있어요? 국채 수익률. 근데 여러분 우리 저번 주에 적산법에서 보셨던 기대 이율이 아니다. 임대 물건을 취득하는데 투자 금액에 대한 임대 수익과의 비율을 나타내는 기대 이율은 아니다. 순수율에 위험률을 대준대. 이때 위험률은 위험 할증률, 위험 부담에 따르는 투자자의 위험 부담에 따르는 할증률을 얘기합니다. 자, 위험률을 구성하는 요소. 투자에 따르는 위험성. 현금화가 쉬운가 어려운가? 비유동성. 부동산 관리가 어려울 난, 쉬울 리. 어려운가 쉬운가? 난이성. 또 투자한 자금이 안전한가? 자금의 뭐다? 안전성. 자, 여기서 위험성이 높을수록 현금화가 어려울수록 관리가 어려울수록 위험률은 뭐한다? 증가. 증가할 때는 이게 뭘로 온다? 이게 플러스 요인으로 되고 또 자금의 안정성이 높으면 위험은 뭐한다? 감소, 마이너스. 이게 마이너스 요인으로 온다 얘기죠. 자, 그래서 단점이 뭐예요? 위험률을 구하는 데 있어서 평가사의 주관 개입에 여지가 많다. 단점이고요. 또 단점은 이 두 수식에 대부 비율이 없어요.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다 자금을 대출받는 게 뭐죠? 저당금융이죠. 이 저당금융이 환원이율, 수익률의 일종인 환원이율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단점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또 투자 결합법. 투자 결합법도 두 가지가 있죠. 물리적 투자 결합법 그리고 금융적 투자 결합법. 자, 물리적 투자 결합법은 어떤 의미? 자, 여러분이 거기에 보면 교재 보니까 이 토지 상에 뭐가 있다? 건물. 자, 여러분 우리 토지와 건물이 결합된 걸 뭐라고 해요? 복합부동산. 그래서 토지와 건물이 결합돼. 이걸 복합부동산. 복합부동산의 순영업소득, 순수익이거든요. 복합부동산의 순영업소득, 순수익, 즉 소득을 창출하는 능력이 토지와 건물이 서로 다르며 또 토지소득, 건물소득을 뭐 했다? 분리할 수 있다. 이 순수익, 순영업소득을 토지소득과 뭘로? 건물소득으로 뭐 할 수 있다? 분리될 수 있다는 가정에 근거하여 구하는 방법을 물리적 투자 결합. 그럼 토지, 건물 두 개 이상의 물건에 대해서 적용되는 개념이 무슨 개념? 종합 환원 이율의 개념. 토지, 건물 분리될 수 있는데 우선
토지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을 뭐죠? 여러분, 토지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을 토지 환원 이율. 자, 그리고 또 건물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은 뭐죠? 건물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은 건물 환원 이율. 자, 요거죠. 그럼 머리가 가중치를 곱하거든요. 가중치. 가중치가 뭐예요? 가중치가 이 전체 이 토지 건물 전체 부동산 가격에서 토지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 근데 이걸 뭐라고 해요? 토지 비율이라고 해요. 또 전체 부동산 가격에서 여기는 뭐가 차지한다? 네, 건물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 요거는 뭐다? 건물 비율이라. 요 가중치를 곱해서 더해주면은 우리는 구할 수 있다. 물리적 투자결합법. 자, 여러분, 금융적 투자결합법은 뭐야? 금융은 자금을 융통받았잖아요.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융통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돈과 뭘로 나눠요? 남의 돈. 내 돈은, 지분은 내 돈. 자기 자본에 대한 소득. 남의 돈은 뭐다? 저당에 대한 소득. 이렇게 둘로 나누는 게 바로 뭐다? 금융적 투자결합법. 그럼, 자, 환원이율은 내 돈과 남의 돈으로 나누거든요. 자, 내 돈이 뭐죠? 지분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 지분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을 뭐라고 한다? 지분 환원율. 이때 지분 환원율인데 지분은 뭐다? 자기 자본. 지분 환원이율을 자기 자본 환원율이라고 한다. 이것을 뭘로 한다? 한 해의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하는 뭘로? 지분 배당률을 적용하고, 그리고 저당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을 뭐라고 한다? 저당 환원율. 이때 저당은 뭐다? 타인 자본. 저당 환원율은 타인 자본 환원율인데 카즈딘이라는 학자는 이것을 뭘로 취급한다? 저당 상수로 취급. 자, 가중치를 곱한데 여기 토지 비율, 건물 비율, 여기는 뭐다? 내 돈, 자기 자본, 타인 자본. 부동산 가격에서 자기 자본이 차지하는 비율, 뭐 지분 비율. 부동산 가격에서 이건 타인 자본이 차지하는 비율, 저당 비율. 28회 시험에 또 나왔죠. 저당 비율을 다른 말로 대부 비율, LTV. 대부 비율, LTV. 구할 수 있는가 모르겠네. 프린트 문제 6번. 자, 다음에 투자에서 금융적 투자결합법에 의한 환원인데, 자, 요거 자기 자본 얼마? 자기 자본 환원율은 몇 프로? 15%. 자, 1번 저당 몇 프로? 1번 저당 뭐? 주택도시기금 1번 저당. 2번 저당 국민은행 몇 프로? 12%. 자, 요거는 뭐다? 남의 돈. 1번 저당, 2번 저당. 요 남의 돈. 요거는 뭐다? 내 돈. 내 돈, 남의 돈. 이렇게 분리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지분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과 저당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 뭐다? 서로 다르다. 같은 게 아니야. 서로 다르다는 어떻게 돼? 차관을 해서 투자한 자본을 금융적 측면에서 이제 구분을, 내 돈, 남의 돈 구분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자기 여기 얼마? 전체 부동산 가중치를 곱해야 되잖아요. 지분비율, 부동산 가격에 대한 자기 자본이 차지하는 비율이죠. 부동산 가격 얼마? 다 합쳤더니 10억. 10억에서 내 돈 얼마? 5억. 10억 중에서 내 돈 5억. 1번 저당은 전체 부동산 가격 10억 중에서 얼마? 3억. 2번 저당은 전체 10억 중에서 얼마? 요게 가중치를
얘기해. 여기 지분 비율, 요거는 제1번 저당 비율, 요건 제2번 저당 비율. 그럼 얼마 요게? 7.5% 반이니까 요거는 얼마? 3%. 요거는 얼마? 0.2니까 2.4%. 다 더해줬다 얼마? 12.9%. 3번 12.9%. 또 1번, 2번 정도 또 계산 못하면 안 돼요. 자, 금융적 투자결합법은 융자를 받는 거거든요. 금융기업부터 요걸 계량을 해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요 수식에 뭐가 없다. 여러분 부동산 가치의 변화가 없거든요. 그걸 또 반영을 해서 계량해서 나타난 방법이 네 번째보다 L 우드법. 그래서 L 우드법은 우선 계량을 했기 때문에 내돈과 남의 돈 나누거든. 부동산 가치는 지분 가치와 뭐 저당 가치의 합으로 구성하는데 문제는 부동산 가치를 구하기 위한 환원 대상, 부동산 가치를 구하기 위한 환원 대상 소득을 우리 뭘로 하냐? 세금을 납부하기 전, 세전 하면은 세금을 납부하기 전 현금 수지. 세전, 현금 수지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세금이 부동산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어요. 세전이니까. 그래서 환원율에 미치는 요소가 몇 가지? 세 가지. 자, 환원율에 미치는 요인이 세 가지가 있는데 문제는 L 우드법은 중요한 가정이 있어요. L 우드법의 중요한 가정은 두 가지가 있거든요. 전형적인 보유기간. 자, 여러분 건물의 수명, 여러분 건물에 있어서의 건물의 수명이 경제적으로 수명이 닿을 때까지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전형적인 보유기간은 단기간 보유한다. 부동산을 취득해서 일정 기간 보유하다가 뭐 처분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수명이 닿을 때까지 보유하는 것이 아니다. 단기간 보유한다. 그럼 부동산을 취득해서 뭔다? 처분할 때까지만 보유한다. 그리고 전형적인 또 뭐예요? 저당기간. 여러분 저당기간을 뭐라고 해요? 이제 또 물어봐야 돼. 저당기간을 융자기간, 대출기간, 만기가 나온다는 건 융자를 반드시 받는다는 얘기예요. 가정을 하니까. 그러니까 내 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뭐를 받아야 돼? 융자를 받아야 되니까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돼? 타입, 자본. 그럼 남의 돈을 줘달라면 또 뭐가 붙어? 이자가 붙지. 타인 자본에 대한 대출, 이자율. 그럼 대출 이자율이 높은가 낮은가? 이거 여러분 수익률에 영향을 줄까 안 줄까요? 주죠. 예, 영향을 줘요. 그래서 요걸 가정했기 때문에 뭐죠? 보유 기간 동안 취득해서 처분할 때까지 보유 기간 동안 매 기간마다 돈 들어오는 현금 수입, 현금 지출, 경비는 비용은 나가는 거잖아요. 그게 첫 번째 영향을 주고 두 번째는 뭐죠? 여러분 대출을 받았으니까 대출 받으면 매 기간 또 뭐를 해야 돼? 원금 이자 상환을 해야겠죠. 이자는 관계없고 원금이 상환된다. 나 원금이 5년 동안 5억을 상환하면 부동산 가격도 5억만큼 뭐다? 내 지분이 더 대출 받은 거 5억 상환했으니까 5억만큼 더 내 지분이 늘어나요. 이걸 뭐라고 해? 지분 형성분이라고 해. 매 기간마다 원금 상환액에 따라서 기간 말 내 자기 자본이 증가하는 것을 지분 형성분. 또 보유기간 말에 어떻게 돼? 취득 시의 가격에 비해서 부동산 가치가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어. 그래서 기간 말 부동산 가치의 상승분 또는 하락분. 이 세 가지 요인이 뭐다? 우리는 환원율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세 가지 요인이 또 시험에 자주 낸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요거는요, 누구 입장? 보통의 일반 투자자인 지분 투자자 입장에서 구하는 건데, 하나가, 뭐가 있어? 이상한 게 하나 나와요. 이상한 게. 대출자 입장에서 구하는 게 하나 나와. 이게 바로 뭐다? 부채 감당법. 부채 감당법을 개텔이라는 학자에서 나오죠. 개텔. 개텔법이라고 하고, 누구 입장에서? 저당 투자자, 대출자 입장에서 구한다. 저당 투자자, 대출자 입장에서 구한다. 저당 투자자, 대출자 입장에서 구하는 게 부채 감당법. 그래서 환원이율은 뭐죠? 부채 감당률, 투자이론에서 배우셨죠? 부채 감당률은 뭐죠? 순 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에게 몇 배가 되는가 측정하는 지표. 부채 감당률에 대해서,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대출금이 차지하는 비율, 대부 비율에다가 뭐를 곱해준다? 저당 상수를 곱해주면 구할 수 있다. 이 세 가지 요인이 모두 금융기관이 중시하는 요소로 환원율을 구하기 때문에 계산은 간편하고 객관적이에요. 내 입장이 없어. 객관적인데 문제는 지나치게 대출자를 보호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왜? 투자 의사결정은 누가 하는 거야? 금융기관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분이 하잖아요. 지분 투자자 하기 때문에 지나치게 대출자인 금융기관을 보호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자, 383페이지에 밑에 환원 방법. 환원 방법 세 번째죠? 자, 세 번째. 환원 방법은 뭐에 따라서? 투자한 자본에 대해서 부동산 사용에 따른 감가상각분에 대해서 자본을 회수해야 되냐. 자본 회수의 논리에 따라서 나타나는 무슨 방법? 환원 방법. 직접 환원법 또는 직접법이죠. 또는 직접 환원법을 영구 환원법이 왜? 토지를 대상으로 해요. 자, 여러분 토지 중에서도 수익을 발생시키는 뭐? 농지, 염전. 염전, 소금이죠, 소금. 네. 그래서 이 토지인데, 토지는 감가가 돼야 안 돼요. 우리 토지 특성에서 배웠잖아요. 토지 특성에서 토지는 사용하여도 소모, 마멸되지 않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감가상각이론은 적용할 수 없다. 감가가 안 되니까 자본, 감가할 필요가 없으니까 자본을 회수할 필요가 없어요, 토지는. 그래서 토지는 수익 가액은, 자, 토지로부터 얻는 수익 가액은 토지로부터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을 뭘로? 바로 환원 이율로 환원해서 바로 구하면 돼요. 근데 토지는 영속성의 특성으로 해서 수익이 영구히 발생하다 보니까 이 가격이 가장 높아요. 토지가 영구히 발생하니까. 두 번째는 뭐다? 직선 환원법. 요거는 뭐에 적용한다? 건물, 구축물 등의 상각자산이나 또 기계, 기구 등의 동산에 적용하죠. 그래서 내용연수, 수명, 내용연수도 유한하고 또 수익도 유한한 상각자산에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뭐죠? 수익가액은 상각자산에 적용하니까 뭐다? 상각전. 여러분 상각자산에 적용할 때는요, 순수익은 다 상각전이야. 상각전 순수익이고 또 환원율은 다 뭐다? 상각자산에 적용할 때는 환원율은 상각후 환원이율이야. 이 상각후 환원이율에 뭐를 대준다? 감가상각자산에 적용하니까 뭐를 더줘? 상각률을 더해준 환원이율로 환원을 합니다. 이게 직선환원법. 자, 연금법. 자, 연금법을 우두법, 상환기금법을 뭐라고 한다? 호수
폴드법. 자, 요 세 가지는 어디에 적용하여? 세 가지는 삼각자산. 삼각자산에 적용하니까 미래의 부동산 사용에 따르는 감가상각분에 대해서 뭐가 필요하다? 투자한 자본의 회수가 뭐다? 필요하다. 요 세 가지는 자본 회수가 필요해요. 그리고 요 두 가지는 뭐에 적용한다? 복합 부동산. 부동산이 부지와 건물, 기타 삼각자산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복합 부동산의 경우에 적용한다. 그래서 하여튼 순수익은 뭐죠? 여러분, 상업용, 공업용, 광업용 부동산에 있어서는 일반 기업의 경영, 임대용 부동산은 임대죠. 그래서 일반 기업의 경영 또는 부동산 임대에 의해서 발생하는 뭐다? 삼각전 순수익. 하여튼 순수익은 삼각전 순수익이야. 자, 여기다가 뭐를 곱해준다? 자, 우선 연금법은 환원율은 하여튼 삼각후죠. 삼각후 환원율, 잔존 내용연수를 고려한 뭐죠? 복리연금형가율. 복리연금형가율은 연금의 형가계수를 얘기하거든요. 복리연금형가율을 곱해서 우리는 대상 물건의 가액을 구하는 방법을 연금법이야. 자, 연금법은요, 매년 회수되는 감가액을 어떻게 돼요? 재투자를 하여도 수익을 더 연장시킬 수 있는 뭐다? 공장, 슈퍼마켓 이런 복합부동산이나 어업권 등에 적용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상환기금법은 삼각후 환원율, 잔존 내용에서 뭐가 있다? 축적이율이 있어. 안전율을, 축적이율을 고려한 뭐를? 수익 평가율을 곱해서 대상 물건의 가액을 구하는 방법을 상환기금법인데, 이때는 매년 회수되는 감가액을 재투자해도 이번은 수익을 연장이 안 돼. 연장시킬 수 없는 광산, 채석장, 광업권 등에 적용하는 것이 상환기금법. 그런데 문제는 아까 얘기했지만 환원이율은 아까 상환기금법 배울 때 나오는 축적 이율을요, 우리는 안전율이라고 해. 안전율은 뭐야? 안전한 자산의 수익률을 얘기해. 예를 들면 국채 수익률 이런 걸 얘기하는데, 어디가 커? 이건 안전한 자산이니까 당연히 여기에 크죠. 여기에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수익을 연장시킬 수 있는 연금법에서 구한 수익 가액이 수익을 연장시킬 수 없는 뭐보다? 상환기금법의 수익 가액보다는 여기일 거예요. 자, 이 정도인데 여러분 시험 문제는요, 요거 개론을 진짜 어렵긴 할 때 22에 한번 출제를 할 거예요. 여러분 22에는 여러분 감정평가로 못 풀어요. 그때 당시에. 왜? 여러분이 왜? 안 들어본 용어로 막 출제해 버리니까. 여기 때는 뭐 평준연금 환원법, 요건 감채기금 환원법. 안 들어본 용어로 출제한 거예요. 또 안 들어보면 또 못 풀잖아요. 용어를 바꿔서. 요거는요, 딱 한 번 출제했어. 29회 동안 딱 한 번. 22회. 출제 안 해. 할 게 많은데, 요게. 환원율, 이용에 저거 뭐 수익 가액 관행, 요걸 중요하지. 그래서 올해도 그것만 보시면 돼. 자, 300. 우리가 관련해서 감정평가의 절차가 나옵니다. 394페이지 보시면은, 자, 감정평가의 절차를 보시면은, 자, 우리나라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나오거든요. 제일 감정평가 활동의 출발점이 뭐냐? 기본적 사항의 확정 출발점이에요. 거기 보니까 뭐, 누가 의뢰했느냐? 의뢰인, 기준 시점, 뭐, 기준 가치, 평가의 목적, 평가의 조건, 예? 또 우리는
또 수수료 및 실비에 관한 사항, 또 관련 전문가에 대한 자문 또는 용역, 예? 이런 것을 확정을 해야 돼요. 확정을 하면요, 두 번째는 뭐다? 처리 계획을 수립을 해서, 세 번째는 대상 물건의 확인, 여러분 권리관계라든지 물리적 사항 이런 걸 확인해야 돼요. 네 번째는 자료를 수집을 하고 정리해야 돼. 다섯 번째는 자료를 검토하고 가치 형성 요인을 분석을 해야 돼. 여섯 번째는 감정평가 방법, 3방식 배웠잖아요. 감정평가 방법의 선정 및 적용.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감정평가액을 결정해서 뭐다? 이걸 감정평가 보고서에 뭐다? 우리는 표시를 해야지. 7단계 순서. 순서 나오면 틀리면 안 됩니다. 이거는 절차 순서를 내잖아요. 시험에 나오면 보통. 자, 여러분 교재 399페이지에 가서 물건별 감정평가, 자 14조부터 갑니다. 14조에 자 감정평가업자는 일랑 보세요.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에는 뭐를 적용한다? 공시지가 기준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하여야는 반드시입니다. 그런데 거기 3항 보세요. 3항 감정평가업자는 적정한 실거래가 네모. 자, 여러분 거기에 적정한 실거래가 네모, 그리고 뒤에 또 거래 사례 비교법 네모. 자, 여러분 적정한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에는 뭐를 적용한다? 거래 사례 비교법을 적용해야 된다. 시험엔 또 뭐를 낸다? 공시지가 기준법을 내. 공시지가 기준법이 아닙니다. 뭐다? 거래 사례 비교법. 왜? 적정한 실거래가 실제 거래된 가격이잖아요. 부동산 여러분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실제 거래된 가격에 도시적은 몇 년? 3년 이내. 그 밖의 적은 5년 이내입니다. 적정한 실거래가라는 용어 아직 출제 안 됐는데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건물로 갑니다. 400페이지. 자, 15조. 자, 15조에 뭐가 나온다? 건물. 건물은 왜 중요할까요? 건물은 중요한 이유는 시험 문제. 건물을 출제할 때는요, 거래, 사례, 비교법으로 제일 많이 내. 생각을 하더라도. 거래, 사례, 비교법이 아니라 건물은 뭐다? 원가법. 주된 감정평가 방법. 뭐를 적용한다? 원가법. 자, 16조. 토지와 건물의 일괄 감정평가가 나오죠. 자,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 소유권이 대상이 되는 건물 부분과 그 대지 사용권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하는 경우에는 뭐를 적용? 거래 사례 비교법. 시험에는 원가법으로 많이 내. 거래 사례 비교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자, 17조는 살림이죠. 자, 감정평가업자는 살림을 감정평가할 때에는 산지와 임목을 구분하여 감정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목은 거래사례 비교법을 적용하되 지름이 작은 숲이나 나무 등의 소경목림은 원가법을 적용할 수 있다. 이 양 보면은 자, 산지와 임목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때에는 뭐를 적용? 거래사례 비교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자, 18조. 또 요거 시험에 나오면은 잘 틀려요. 과수원은 과일 생산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험에 내면 여러분이 우리 수익환원법으로 많이 내요. 수익환원법이 아니라 뭐다? 우리는 뭐다? 거래사례 비교법. 자, 19조 2항 갑니다. 19조 2항 보면 뭐가 나온다? 광업재단. 광업재단을 평가할 때는 뭘 적용한다? 수익환원법.
20조 1항 갑니다. 20조 1항에 뭐가 나온다? 자동차. 자동차를 감정평가할 때는 또 뭐다? 거래 사례 비교. 시험 문제는 또 뭘로 낸다? 원가법으로 또 출제를 많이 한다. 원가법이 아닙니다. 거래 사례 비교법. 자, 2항 건설기계는 뭐다? 원가법. 3항 감정평가업자는 선박을 감정평가할 때에는 선체, 기관, 의장별로 구분하여 감정평가하되 각각 뭐를 적용한다? 원가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4항 항공기도 뭐를 적용? 원가. 5항은 뭐죠? 본래 용도에 효용 가치가 없는 물건은 뭐를? 해체 처분 가액으로 감정평가할 수 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할 수 있다는 건 해체 처분 가액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1조 동산이죠. 동산은 뭐를 적용한다? 거래사회 비교법. 자, 22조가 임대료거든요. 이게 4년 전에 또 정답 물었죠. 뭐다? 임대 사례 비교법. 정답 지문인데 뭘로 출제했어요? 그때 당시 적산법으로 출제했죠. 적산법이 아니라 임대 사례 비교법. 22조. 자, 23조 갑니다. 자, 23조 영업권, 특허권, 실용 신양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전용 측선 이용권, 그 밖에 무형자산은 뭐를 평가한다? 수익환원법. 자, 24조로 갑니다. 24조 2항 갑니다. 24조 2항에 보시면은 증권거래소에 시세가 있는 채권이 뭐다? 상장 채권은 뭐를 적용한다? 거래 사례비교법. 증권거래소에 시세가 없는 채권인 비상장 채권은 수익환원법. 자, 24조의 3항 갑니다. 24조의 3항 뭐가 나온다? 기업의 가치를 또 수익환원법 적용. 여기서 시험 내는 건 점수 주려고 내는 겁니다. 원래 출제. 여러분 시험 문제 원래 출제 예상되는데 요건 점수 주려고 내는 거예요. 요 물건별 감정평가 그리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의 용어도 나오죠. 요걸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원래 요건 점수 주려고 내는 문제이기 때문에 틀리면 안 돼요. 그래서 많이 읽어보는 게 좋아요. 용어는. 용어 많이 나온 게 뭐야? 원가법, 적산법, 거래사례비교법, 임대사례비교법, 공시지가 기준법, 수익환원법, 수익분석법. 또 아까 적정한 실거래가, 인근지역, 유사지역, 동일수급권 개념, 가치 형성 요인 개념, 기준 시점 개념 이런 용어들이 출제를 하는 거예요. 본 시험. 시험 칠 때 되면 압니다. 자, 25조로 갑니다. 25조. 자, 감정평가업자는 소음, 진동, 일조 침해 또는 환경오염 등으로 대상 물건에 직접적인 또는 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여 대상 물건의 가치가 하락한 경우 그 가치 하락분을 감정평가할 때에 소음 등이 발생하기 전에 뭐죠? 자, 밑줄은 대상 물건의 가액 및 원상 회복 비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시험 문제는요 어떻게 나온지 아세요? 대상 물건의 가액은 고려하여야 하나 원상 회복 비용 등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 우리 건물 여러분 열심히 장사를 하다가 어떻게 계약 만료해서 나갈 때는 원상 회복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죠. 오빠 그래 원상 회복 해야 돼요. 원상 회복 안 하려면 도망가면 돼요. 요즘 도망가신 분들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면요, 요즘 뭔데 요즘 건물 있잖아요. 우리 뭐 이런 건물 같은 게 위치가 좋아서 공실이 없다면은 괜찮아요. 근데 그 뭐 임대차 계약하는데 문제하는데 이제 공실이 많으면
나중에 보증금 돌려받을지 못할 경우가 대비해서 임차인이 막 요구해. 뭐 계약서 쓸 때 화해해줘서 쓰자고. 어? 임대는 건물 잘 나갈 때 관계없어요. 왜? 임대는 좋지. 대법원 판결이니까. 근데 어떻게 돼? 화해줘서도 모르고 막 중개업자가 모르고 막 화해줘서가 뭔데 물으면 여러분은 그 계약 끝난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걸 잘 알아야 돼요. 화해줬으면 이거 싫어 써줄게 하면 되지. 확실하거든. 임대는 얼마나 좋아. 임대료 안 내면 바로 뭐 대법원 판결이기 때문에 바로 소송할 필요 없잖아. 소송할 필요 없지. 대법원 판결인데. 쓰는 임대 입장이 좋지. 임대는 돈 안 내면. 임차인은 뭐다? 보증금 못 돌려받을까 싶어서 쓰자 하는 거지. 하여튼, 요즘은 그 말고도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하여튼 요즘 임차인들이 공부를 너무 많이 했어. 막 요구하는 게 많아. 근데 공인중개서 모르면 골치 아픈 거야. 그래서 민법 공부 잘 해둬야 돼. 개론은 돈 빌리는 것만 잘하면 돼. 투자 이거 하는 거. 돈 빌리는 거 민법에서 안 가르쳐 주지. 돈 빌리는 거는. 돈 빌려서 하는 게 중요하지. 알려면 뭐해. 돈 없으면 망자 꽝인데. 돈이 없어도 빌릴 수 있는 방법. 그걸 가르쳐 주는 게 개론이야. 여러분 사기꾼이 여러분 보면요. 우리나라 그 교도소에 분석을 하면요. 이제 우리나라 1년 법정 소송에 70%가 사기예요. 70%가. 뭐 폭력 이런 게 아니라 사기. 교도소 가면 사기꾼이 90%야. 근데 거기 가면 뭐야? 사기 방법 서로 공유를 해. 너는 뭐 사기 왔나? 너 뭐 사기. 그러니까 사기꾼들은 진짜 기가 차게. 머리 나쁜 사람 사기 못 칩니다. 머리 좋은 사람이 사기치지. 제일 좋은 사람 누구? 변호사. 변호사가 사기치면 여러분 꼼짝 말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알아야 돼. 사기를 안 당하기 위해서 공인중개사 자격증 따야 돼. 사기당한 사람 많아요. 가격이 비싸면요. 그 어디 가서 하소연도 할 수 없고 법으로 도움도 못 받고. 그래서 사기를 치든지 사기를 당하지 말든지 둘 중에 하나야. 사기친 사람 더 멋있는 사람이고. 여러분 사기는요. 그 며칠 전에 어떤 분인데 야 진짜 그 전세 사기인데 뭐 1년 사이에 70억 사기치고 튑니다. 돈 어딨냐 하니까 다 썼대. 어디 썼지? 그러니까 안 나와. 카드 끊었냐? 카드 명세 보고 먹고 현금 썼다가 뭐 안에서 항아리에 비닐모에서 땅 파고 물었지. 땅 파고 묻었지. 왜? 조사 들어오니까. 그 땅이 어딘가 알면은 가끔 팔면 나오잖아. 옛날에 그 어떤 분이 땅 파는데 돈 나오고 뭐 그렇잖아요. 5만 원으로 묵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요즘에 왜? 초범은 8개월이거든. 재판하는데 6개월 걸리잖아. 이게 사면 나와. 그럼 70억 내 거. 그러니까 엄청 사기 많이 칩니다. 사기 안 당하기 위해서는 좀 알아야 됩니다. 요즘 전세 사기가 많대요.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서울 수도권에 전세 사기가 많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우선은 시험 문제 2문제 출제된 거 배웠고, 이제 마지막 한 문제 나오는 게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한 문제 또 출제가 됩니다. 자, 여러분 교재에 407페이지인데 잠시 쉬고 시작하겠습니다.